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차시 수식 계산하기를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 어때요? 아마 학기가 시작할 때 듣고 있을 테니까 따뜻하거나 선선하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계절 바뀌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걸 만들 때가 여름인데 대구 여름 날씨 악명돋기로 유명하잖아요. 언젠가는 꼭 시원한 곳에 가서 정말 살고 싶어요.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저번 1차 시에 프로그래밍의 기초 중에 기초를 배웠다면 이번 차 시에선 중요한 부분인 수식을 배워볼 겁니다. 우리가 초, 중, 고딩 때 배운 것과 비슷한 개념이 상당히 많아서 배우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다른 점이라면 단순히 수식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수식을 활용할 수 있는 문장도 함께 배운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2차시 수식 계산하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우리는 첫 번째로 컴퓨터가 값을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실 저번 차시에서 했어야 할 내용이었지만 이번 차시에서 쓸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이번 차시에서 설명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로는 조건문 만들기를 알아볼 건데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중요한 문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부분이니까 꼭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세 번째로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로 나눠져요. 하지만 좀 이름을 쉽게 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산술 연산자,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엔드월로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럼 다음 장에서 목차 설명할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순차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우리는 먼저 입력받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 조건문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고 갈 거예요. 세 번째로 각종 연산자들과 쓰임새를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배운 부분을 바탕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장에서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찾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검색창에 입력하시죠? 저는 대학교니까 맛있는 걸 너무 먹고 싶어서 맨날 맛집 찾아보는데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거 찾으세요? 검색창에 문자로 입력하는 거 말고 요즘 노래 찾고 싶을 때 휴대폰에 들려주기만 하면 노래 딱 찾아주잖아요. 그런 것도 입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력이란 것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컴퓨터에 넣어주는 것을 입력이라고 해요. 그럼 다음 장에서는 입력 함수와 그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시도 한번 보고 갈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입력을 담당하는 스캔F는 숫자 혹은 문자를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함수입니다. 형태는 스캔F를 적고 큰 따옴표 안에 자료형을 넣고 큰 따옴표 밖에 n과 변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료형은 %d, %f 같은 것을 말하고 n은 무슨 의미냐면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n을 안 넣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에러가 뜨니까 무조건 넣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세미클론처럼 어이없게 오려내기 딱 좋은 기호라서 여러분은 그런 기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시 한번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예시로 만약에 정수형 번수 x에 정수 1을 입력하고 싶다면 변수를
선언하고 scanf 형식에 따라서 %d와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예시는 여러 개를 같이 입력받는 경우예요. 만약 실수형 변수 a와 정수형 변수 b에 각각 1.1, 정수 -1을 넣고 싶다면 a, b를 선언하고 scanf 형식대로 넣는데 자료형을 큰 따옴표 안에 2개 넣어주고 바깥에 변수를 2개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값을 넣어야 하는데 그건 어디서 넣냐면 이제 실행창에서 실행하면 이제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설명 듣는 것보다는 직접 하셔야지 빨리빨리 이해가 되니까 끝나고 나면 꼭 직접 하셔야 돼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만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조건문 if를 써야 합니다. 조건문을 만드는 문장 if는 조건이 참일 때와 거짓인 경우를 나누어 이를 처리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조건을 만족해야 어떤 문장을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형식은 if 뒤에 조건식을 넣고 몸통 부분에 조건이 성립할 때 실행될 문장들을 적으면 돼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조건문과 성립하면 문장 1, 2등을 실행하는데 아닌 경우에는 실행을 하지 않죠. 다음 장에서 if문의 예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 x가 1이라면 아래의 조건문을 실행할까요? 참고로 는이 2개 있는 건 같다는 뜻이고 좀 이따가 연산자에서 배울 거예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조건이 x가 1과 같던데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니까 조건문을 실행하겠죠? 조건문이 실행되면 x는 %d를 출력하니까 결과창에 x는 1이 출력될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감이 오시나요? if문은 많이 쓰이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활용한다면 나중에 프로그래밍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if하고 거의 친척 관계인 else if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else if는 맨 처음 if의 조건식을 검사하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 else if의 조건식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참고식에 따라 일을 하는 문장입니다. 왼쪽 파란색 글씨 보면서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if문이 else if 바로 위에 보이죠? 만약 if문의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else if로 넘어가서 else if의 조건식을 바로 검사하고 else if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이에 따라 실행됩니다. 참고로 else if는 바로 위에 있는 if 조건식의 참 거짓에 따라 실행됩니다. 검은색 글씨로 적힌 if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else if 바로 위에 있는 파란색 if문의 조건식의 참 거짓에 따라 실행됩니다. 오른쪽 예시 한번 볼게요. 만약 정수형 변수 x가 1이라면 if문의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고 else if문의 조건식을 검사하게 될 것입니다. else if의 조건식인 x는 1을 만족하므로 x is 1을 출력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장에서는 else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else는 if와 else if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실행되는 문장입니다. 왼쪽 글 보면서 얘기할게요. 만약 파란색으로 적힌 if문과 else if문의 조건식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else문에 있는 문장 4가 실행됩니다. else도 else 바로 위에 있는 if나
else if의 조건식을 참 거짓에 따라 실행됩니다. 오른쪽 예시 한번 볼게요. 만약 정수형 변수 x가 1이라면 if문과 else if의 조건문을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else문으로 넘어가서 x is not 2 or 3을 출력할 것입니다. 제 말을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실행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꼭 직접 해보세요. 다음 장에서는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먼저 산수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사칙 연산 기호하고 비슷해요. 단지 곱하기는 별표고 나누기는 슬래시로 표현될 뿐이에요. 형태는 변수 혹은 숫자, 그 다음 연산자, 그리고 변수 혹은 숫자고 뒤에 원한다면 더 올 수도 있어요. 예시 1번 볼게요. 만약 정수형 변수 x에 9 더하기 1을 넣고 싶다면 x는 9 더하기 1을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x의 값을 출력하면 10으로 나와요. 어렵진 않죠? 두 번째 예시 볼게요. 만약 실수형 변수 result에 x 나누기 y제곱을 넣고 싶다면 빨간색 상자처럼 적으면 돼요. 그리고 result 값을 출력하면 1.11이 나와요. 숫자뿐만 아니라 변수도 수식에 넣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 예시 볼게요. printf에서 b 나누기 a의 값을 바로 출력하고 싶다면 printf의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3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수학 시간 때 배웠던 내용이랑 겹쳐서 어렵지는 않죠? 다음 장에서는 같다, 다르다를 나타내는 연산자를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같다, 다르다는 관계 연산자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같다는 표시는 는을 2번 쓰면 되고 다르다는 느낌표 는을 쓰면 돼요. 참고로 느낌표 는 순서 바뀌면 에러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세미콜론하고 마찬가지로 어이없게 에러 나기 딱 좋은 기호예요. 형태는 변수, 연산자, 비교하고 싶은 숫자 혹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시 1번을 볼게요. 만약 정수형 x가 1이라면 조건식 x는 1과 같다를 만족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x는 1이 아니라 x는 1이라고 적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는은 변수에 값을 넣어주는 역할이고 는은 값을 비교하는 역할이에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오른쪽에 예시 2번을 볼게요. 정수형 변수 x가 1이고 if문의 조건식이 x는 0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x는 당연히 0이 아니니까 조건식을 만족하겠죠? 다음 장에서는 크다 작다를 나타내는 관계 연산자를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크다 작다는 앞에서 말했듯이 관계 연산자의 종류 중 하나예요. 오른쪽으로 입 벌려진 건 작다는 뜻이고 왼쪽으로 입이 벌려진 건 크다는 뜻이에요. 작거나 같다는 기호는 작다 기호에 는을 붙인 거고 크거나 같다 기호는 크다 기호에 는을 붙인 거예요. 참고로 크다 작다 기호 방향이 바뀌면 결과가 아예 다르니까 방향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기호 순서가 뒤바뀌면 일어나니까 순서를 틀리시면 안 돼요. 왼쪽에 예시 1번 볼게요. 정수형 변수 x가 0이고 입부문의 조건식은 x가 1보다 작다네요. 조건식을 만족할까요? 당연히 만족하니까 문장을 출력하겠네요. 오른쪽에 예시 2번을 볼게요. 정수형 변수 x는 10이고 y는 1이네요.
if문의 조건식은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이것도 조건식을 만족하니까 문장이 출력되겠죠? 관계연산자는 주로 조건문에서 많이 쓰이니까 조건문하고 같이 잘 알아두세요. 다음 장에선 논리연산자인 and, or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논리연산자 and와 or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논리연산자 and는 and 2개로 이루어져 있고 or은 바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바는 shift 더하기 백슬래시입니다. 형태는 수식, 연산자, 수식, 연산자. 여러분이 원하시면 더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집합, 합집합 배웠죠? and와 or은 여러분이 배운 개념과 같아요. 왼쪽 합집합 벤 다이어그램은 or을 나타내고 뜻은 A 또는 B를 나타냅니다. 반면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은 and를 나타내고 A와 B라는 뜻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 연산자를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예시 1번 볼게요. 정수현 변수 x는 0이고 y는 1이네요. 그리고 if문의 조건식은 x가 1보다 작고 y가 1보다 같다라고 적혀 있네요. 조건식을 만족할까요? 당연히 만족하겠죠? 왜냐하면 x가 1보다 작은 것과 y가 1인 것을 둘 다 만족하니까요. 예시 2번 볼게요. 정수현 변수 x는 0이고 y는 1, z는 2네요. 그리고 if문의 조건식은 x가 2 또는 y가 2 혹 또는 z가 2라고 적혀 있네요. 이 같은 경우에도 z는 2인 경우를 만족하니까 문장을 출력하겠네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다음 장에서는 배운 거를 다시 정리하기 위해 퀴즈 2개를 풀어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정수현 변수 x는 0이고 첫 번째 문제입니다. 60을 오른쪽의 프로그램에서 입력받고 else if를 if로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else if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종종 이 개념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결과가 아예 다르게 나오기도 하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수현 변수 x는 1이고 y는 2고 z는 3일 때 1번과 2번의 결과가 다른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보이긴 한데 괄호를 어떻게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거 많이 헷갈리는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가 저번 차시하고 관련 있는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문제로 냈어요. 만약 헷갈린다면 연습장에 적어보면서 푸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문제 풀고 나시면 변수에 대한 개념이 좀 생기니까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에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습니다. 변수 a에는 2를,
변수 B에는 1.7을, 변수 C에는 3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두 개의 근을 출력하고, 판별식 D가 0과 같다면 중근을 출력하고, D가 0보다 작으면 D가 0보다 작다를 출력하세요. 오늘 배운 거 거의 다 활용하는 좋은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직접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니까 좋은 점이 저도 몰랐던 부분을 다시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번 차시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어요. 대신 다음 차시부터 이 개념들을 활용할 건데 그때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1차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하기만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원래 클로징 멘트는 길게 하는 거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봐요.